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과정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이 즉시 항고를 제기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사법부 수뇌부가 검찰과 배치된 입장을 밝힌 겁니다. 박솔릭 기자입니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재판부, 취소결정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오랜 실무 관행과 달리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한 번 더 판단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는데 사법부 수뇌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앞서 검찰은 즉시 항고 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천 처장은 즉시 항고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즉시 항고 기간 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로 제가 즉시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행법상 즉시 항고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부터 7일 안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지난 7일 결정됐으니 오는 14일까지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구속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 항고에 따라 이제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고. 천 처장은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면 이후 신병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상급심의 판단에 따라 법에 정해진 대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천 처장과 함께 국회에 출석한 김서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즉시 항고는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선택을 옹호하고 나섰다가 야당 측 지적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차관이 여기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말씀하고 심우정 총장의 의견에 동조를 함부로 하면 됩니까? 사법부 수뇌부의 한 명인 법원 행정처장이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고 기간도 남아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검찰의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는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솔릭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아직 정하지 않았죠. 오늘은 감사원장과 검사들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잡혀 있고 이번 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수 있는 날은 내일 하루 남으면서 다음 주 선고 가능성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고 기일에 대해 별도 브리핑이나 공지를 기자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선고일 이틀 전에 언론에 알렸습니다. 헌재가 선고기일 공지를 아직 보내지 않으면서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두 윤 대통령보다 앞서 탄핵소추안이 접수됐고 변론도 일찍 끝난 사건들입니다. 금요일 잡힌 일정은 없지만 헌재 역사상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적이 드물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전례가 없던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헌재가 오늘 14일 선고를 전격 공지할 가능성도 아직 배제할 순 없습니다. 재판관들은 평일을 매일 이어가며 결정문 초안을 놓고 논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용, 기각, 각하 등 시나리오별로 또 쟁점별로 작성된 결정문을 계속 다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진 않았지만 결정이 임박해 경호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선고 당일에는 모든 경찰관들이 최고 수위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하는 가포 비상이 발령될 전망입니다. 일반 시민 통행도 통제되고 헌재 인근 유치원 2곳과 초중고 특수학교 9곳은 모두 휴원 또는 휴교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결국 강행했습니다. 전 세계가 반발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워싱턴에 김재용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혹시나 했는데 결국 강행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동부기준 12일 0시 1분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전 세계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미국이 흑자를 보던 호주에 대해서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파생 제품까지 포함해 1,500억 달러, 우리 돈 218조 원 상당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연간 263만 톤의 면세 쿼터를 인정받아 왔지만 이 역시 폐기됐습니다. 작년 기준 미국 상대 철강 수출량은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한국, 독일 순이고 알루미늄은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한국 순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 전 세계가 반발하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는 즉각 보복 관세 계획을 밝혔죠. 네, 가장 크게 반발한 건 캐나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강과 알루미늄 모두 대미 수출국 1위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철강에서 23%, 알루미늄은 무려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장관들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등에 298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 30조 원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시행일은 13일인데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51번째 주 병합 주장에 대해서도 거론하면서 강압적 요구에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미 철강 수출 2, 3위인 멕시코, 브라질이 당장은 맞대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는 대비되는데 캐나다 외교장관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We will not back down and we will not give in to this coercion. 유럽연합과 중국, 일본은 어떻습니까? 네, 유럽연합은 260억 유로, 우리 돈 41조 원 규모의 미국 제품에 4월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박부터 버번 위스키, 오토바이도 포함됩니다. 중국은 미국이 세계 무역기구 규칙을 위반했다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반면 일본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일단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일랜드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유럽연합의 대응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당연히 대응할 거고 돈의 전투에서 이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짧지만 이 부분도 들어보시겠습니다. I'm not happy with the European Union, I want to tell you. And we're going to win that. We're going to win that financial battle. It's a financial battle.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소고기 문제도 걱정인데 미국이 어제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도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잖아요. 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우리나라가 1위라 더 종주준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의 소고기협회와 육류수출협회가 한국의 정책이 불공정하다면서 미국 정부에 개선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제한했던 건 이른바 광우병 소고기 우려 때문으로 양국 정부는 긴 협상 끝에 지난 2008년에 원령 기준을 30개월 미만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이제 소고기 수입에서도 빗장 해제를 요구하는데 미국 무역대표부도 원령 기준을 풀 때가 됐다는 내용의 무역장벽 보고서를 낸 바 있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마침 내일 정인교 통상교섭 본부장이 워싱턴을 찾아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이 월스트리트 저널과 한 인터뷰가 공개됐는데요. 최 대행은 균형 잡힌 상호 이익 관계를 추구해서 한미 동맹을 격상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도 바란다고 말해서 미국 측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